자, 이번에 강의할 내용은요, 1강에 이어서 모니터 구조 및 전원 공급 방식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에서는 우리가 무슨 내용을 살펴봤냐면요. 자, 입문자나 아니면은, 취미로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것을 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 수리업을 하고 있는 분 중에서 잘 모르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1강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뭔 말씀드렸냐면은 우리가 실전 수리, 고장 수리, 어떤 유형별 고장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이 기본 이론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정립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제가 드렸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장비, 특히 이제 장비에 대한 궁금증이 많죠. 장비에 대해서. 우리가 장비를 구입하는데 도대체 어떤 장비를 수리하기 위해서 구입을 해야 되느냐. 나는 지금 모니터 수리를 하겠다. 나는 TV 수리를 하겠다. 뭐 여러 가지 뭐 여러분이 수리를 뭐 다양하게 하시는 분도 많은데 일단은 모니터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무슨 장비가 필요하냐 도대체. 그래서 간혹 질문하시는 분들을 보면 몰라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비를 구입할 때 최소한 요런 장비, 측정 장비, 전압 측정 장비, 그 다음에 지그,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쓰는 수공구, 그 다음에 뭐 부자재료, 그 다음에 화학제품류는 어떤 부분을 최소한 우리가 그 구매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장비 구입처라든가 또는 부품 구입처라든가 또는 이제 뭐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또 어떤 장비를 그죠? 어떤 체크 포인트를 갖고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세요. 그래서 구입할 때 그 주로 이제 제가 많이 애용하는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보통 이제 수리맨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쪽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뭘 또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그 수리맨들이 수리를 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환기시설이에요. 환기시설이 없다 보니까 뭡니까? 그 내부에 그 매캐한 연기들, 우리가 솔더링이나 디솔더링, 비즈에 유역하면서 많이 나오는 그 화학 연기들을 우리가 매장 내부에서 순환이 되고 있더라. 그렇다면 뭡니까? 순환이 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내 코어로 흡입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에 지장을 초래한다. 그래서 환기시설은 어떻게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최소한의 비용으로다가 환기시설을 내 매장에 효율적으로 해서 내 건강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제 매장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 제안을 좀 드렸죠.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1강에서 했습니다. 자, 2강 내용은 뭐냐면요. 유튜브나 네이버 TV나 공식 카페를 통해서 다 강의를 한 내용들이지만 우리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또 뭐 대다수가 보면 1강부터 그죠? 전기전자 기초부터 모니터 입문 실무까지 우리가 그 1강부터 안 들으시는 분이 아마 많습니다. 질문 유형을 제가 분석을 하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강의를 여러분들이 물론 시간이 없어서 하는 사람들,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참 그 어떤 시간을 내서 듣는 게 좀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밤에 또 야심한 밤에 또 듣는 것도 그렇고 들을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많은 양의 분량을 강의를 듣다 보니까 참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다고 입장에 어떤 그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니터 수리 쪽을 먼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모니터 보통 입문하시는 분들이 모니터 쪽을 입문을 많이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데스크탑 메인보드라든가 노트북 메인보드라든가 이런 분들을 보면 어떤 그 동작하는 파트별이 모두 PCB 한 장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정확한 동작 원리와 또 회로 해석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다면은 굉장히 불량 요소 찾기가 어렵고 수리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죠? 하지만 모니터하고 TV는 뭐냐면 여러분들 봤을 때는 굉장히 동작 요소별로다 PCB가 나눠져 있어요. 자, 모니터를 예를 들어본다면요. 모니터는 자, 립스보드라는 게 따로 독립이 떨어져 있습니다. 또 AD보드라는 그 영상을 구현해주는 AD보드라는 게 따로 떨어져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뭐가 떨어져 있냐면은 전자회로를 컨트롤하는 OSD 보드가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액정에 영상을 구현해주는 그죠? 영상을 구현해주는 패널 보드가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 조각조각 나눠서
동작 요소별로다가 PCB가 구성돼 회로가 구성되다 보니까 우리 수리 입문자들이 불량 요소를 찾기가 아무래도 수월하죠. 메인보드나 아니면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먼저 모니터 입문부터 하면서 이제 그 수리를 진행하게 되죠. 왜 모니터부터 접근하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이제 메인보드 노트북 쪽을 먼저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럼 어렵다고 하면 뭡니까? 수리에 대한 실증을 느낍니다. 실증이 느낀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접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을 업으로 시작했던 사람들이 중간에 접는 사례를 굉장히 많이 보고 뭐 보통 조립이나 포맷만 해서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참 굉장히 어렵죠. 매장을 이끌어가기가. 하루에 포맷 몇 대 들어옵니까? 한 달에 우리가 그 조립이 몇 대 들어옵니까? 그죠? 하지만 수리는 우리가 고정 거래선이 따르면 계속적으로 들어오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총판이라든가 뭐 모텔이라든가 뭐 노래방이라든가 아니면 이동통신이라든가 이런 뭐 개인적인 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죠. 또 개인도 보면 또 공장에서 갖고 오는 거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조립이라든가 포맷은 이제 부수적인 일로 하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제 수리를 적게 되면 나름대로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매장을 닫으시는 분도 주위에서 많이 봤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제 얘기를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리에 나름대로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는 모니터를 먼저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실전 강좌를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좀 더 여러분들한테 자신감을 드리기 위해서 수리라는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실전 수리 과정을 우리가 이제 만든 주요 목적이겠죠, 이게.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뭐냐면 자, 수리를 접근하기 위해서 최소한 모니터는 이 정도는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 이 강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3강, 4강에서는 뭐냐면요. 실제 고장난, 매장에 고장난 모니터가 들어왔을 때 실제 고장난 제품을 가지고 자, 이런 단계별로다가 수리를 진행해야 된다 하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그런 방법론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들한테 조금 자신감이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어떤 취지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진행하는 거겠죠. 자, 그럼 이 강의에서 어떤 내용을 꼭 여러분들한테 살펴볼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모니터라는 것은 어떤 건지 많이 봤어요. 집에서 쓰고 있고 집에 방 안에도 하나 있고 그렇죠? 사무실에도 있고 많이 봤을 겁니다. 하지만은 모니터를 한 번도 뜯어보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아마 초보자분들은. 자, 그래서 모니터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가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모니터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립스 보드가 따로 있고 AD 보드가 따로 있고 OSD 보드가 따로 있고 패널 보드가 따로 있다 이게 말씀드렸는데 모니터 쪽은 이게 구성이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안에 구성 부품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좀 살펴보고요. 뭐 TV 쪽은 약간 좀 틀리죠. TV 쪽은 뭐 똑같이 SMPS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 AD 보드가 들어가 있고요. OSD 보드가 들어가 있고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은 부드러운 화면과 그죠? 선명한 영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FRC 보드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즉 60Hz 영상을 받아서 120Hz로 다 올려주는 FRC 보드라는 게 하나 따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또 하나 뭐 Tcon 보드라는 게 있는데 모니터에서는 패널 보드에 Tcon까지 같이 포함돼서 되어 있지만은 TV는 Tcon 보드가 따로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FRC 보드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 또 틀린 점은 뭐냐면 SMPS 자체가 조금 구성이 좀 틀리죠. 그런 부분이. 자, 그 다음에 이제 LCD 모니터와 LED 모니터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자꾸 LCD 모니터와 LED 모니터하고 완전히 틀린 외계에서 온 그런 제품으로 인정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단지 뭐냐면 LCD 모니터든 LED 모니터든 우리가 액정은 똑같은 걸 써요. 근데 액정은 자체 발광이 아닙니다. 그죠? 아무리 영상 신호를 LVDS 신호로 보내주더라도 화면에 영상이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흑화 현상, 즉 검은 화면만 보이는 거야. 하지만 이 자체 방황이 아니다 보니까 백라이트라는 광원을, 그죠?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먼저 뭐 형광등부터 켜죠. 그렇죠? 껌껌해서 아무것도 안 나타나. 마찬가지예요. 형광등을 켜듯이, 그죠? 백라이트 광원을 비춰줬을 때 바로 영상 정보가 우리 화면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근데 LCD 모니터와 LED 모니터는 광원밖에 차이가 없는 거예요. LCD 모니터는 광원 자체가 CCFL은 형광등 방식을 쓰는 거고, LED 모니터는 LED라는 광원을 쓰는 겁니다. 그 라이팅 에미팅 다이오드, 즉 발광 다이오드를 써서 하나의 전자 소자죠.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 있는 그런 LED를 통해서 광원을 쓰더라 하는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말씀을 드리고요. 액정 구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액정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 이게 왜냐면은 조금 전 앞전에 지금 LCD 모니터와 LED 모니터를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어느 날 화면이 소리는 들리는데, 그죠? 광원이 나가가지고 화면이 안 보이는 현상이 TV 같은 거 나온다. 그럼 뭡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케이스를 분해해서, 그죠? 액정을 드러내면 밑에 이제 백라이트가 들어있단 말이죠. 그죠? 이 액정을 드러낼 때 구조 자체를 이해를 못하면, 잘못하면 뭡니까? 잘못하면 다 조립을 했는데 화면에 어떤 현상이 나오냐? 화면에, 자, 화면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죠? 있으면 가운데 굵은 줄이 생기면서 여기 검은 화면에서 이 영상이 안 나타나는 부분이 생긴다. 이게 뭐냐면은 이 영상, 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이 액정하고 이 패널보드하고는 뭐냐면 이 TCP라는, 그죠? FPC 같은 연성 PCB로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 뭐냐면 HFP 본드로다가 압력과 연루해서 얘를 회로를 갖다 솔더링 해 놓은 겁니다. 이걸 잘못 들었을 때 여기 찢어져, 이게 드러나는, 그죠?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바로 영상이 안 나타나는, 영상 신호가, 즉 LDI 칩을 통해, 영상 칩을 통해서 여기 구현 못하는, 액정에 구현 못하는 이런 현상이 난다. 이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라인 디펙터라고 한다. 그죠? 그럼 뭡니까? 이 액정 버려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소비자가는 뭡니까? 물어줘야 되는, 그죠? TV다 그러면 최소한도 4, 50만 원이 나오죠. 자, 그런 참사를 빚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액정 구조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는 얘기를 좀 이 강의에서 드리는 거고요.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모니터 수리하기 위해서 내가 파워온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영상이 구현되기까지 어떤 플로우를 거쳐서, 어떤 시그널 플로우를 거쳐서 이게 영상이 구현되는가, 어떻게 해서 백라이트가 켜지고 어떻게 해서 패널보드 쪽에 VC5V가 게이트가 열리는가, 그런 플로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SMPS 동작 원리 회로 해석이라는 얘기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TV나 모니터나 이런 부분을 보면 대부분의 고장들이 뭐냐면 이 SMPS 파워 서플라이라고 그러죠. 어떤 전자기기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파워 서플라이 고장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우리가 이제 주로 고장 점유율을 보면 SMPS가 차지하는 고장 점유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수리점은 SMPS만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데도 많아요. TV든 아니면 모니터든 아니면 다른 전자기기 SMPS만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데도 있습니다. 왜? 이게 고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SMPS를 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작 원리를 알아야 된다. 회로 해석을 좀 알아야 된다. 동작 원리도 알아야 되지만 이 회로 해석을 알아야 된다. 그죠? 회로 해석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설명을 좀 드리고요. 조금 전에 앞전에 말씀드린 이 부분, LCD 모니터, LED 모니터는 뭐냐? 광원 차이라고 그랬죠. 백라이트를 우리가 형광등으로 백라이트 광원을 켜줄 거냐, LED를 통해서 광원을 켜줄 거냐 차이인데, 바로 이 LCD, CCFL을 켜주기 위한 방식이 뭐냐면 바로 인버터라는 겁니다. 형광등은 교류를, AC를 공급해 줘야 되는 거죠. 얘는 AC를. 그죠? 직류를 공급하면 형광등 안 켜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버터 파트에서, 즉 SMPS에서는 뭡니까? DC밖에 구현이 안 됩니다. 5V 하고 12V가 나오는데, 이 12V가 바로 뭐냐면은 CCFL이나 아니면 LED 그 컨버터나 인버터를 동작시켜준 전원 공급 장치죠. 이게 공급 전원이에요. 12V가. 그러면 이 형광등은 뭡니까? 교류다 보니까 SMPS는 DC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인버터에서 DC를 받아서, 그죠? FET와 PWM과 공조를 해가지고 스위칭을 해서 DC를 AC로 만들어서 여기 이제 인버터에 있는 고주파 트랜스를 통해서 AC를 공급해 주다 보니까, 그죠? 공급해 주다 보니까 2차 측에 유도기를 발생되더라. 감은 건선비에 따라서 15,000V로 AC 15,000V로 승합을 해서 여기 CCFL에 공급 주다 보니까 형광등이 켜지는 거죠. 그래서 인버터는 뭡니까? DC를 AC로 바꿔주는 장치를 인버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LED 모니터에서는 인버터를 쓸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LED는 이제 발광 다이오드라고 얘기하는데, LED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 있죠? 자,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어요. 교류가 해주면 켜집니까? 안 켜지. 얘는 전자 소자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뭡니까? 이 여기서 인버터 부분에서 이 트랜스만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DC만 공급해주면 되지 왜 안 되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TV를 예를 들자면 이 TV가 이렇게 있으면 보통 이제 우리가 TV의 광원 방식은 보통 이제 엣지 방식하고 다이렉트 방식이 있는데 보통 TV는 이제 다이렉트 방식을 많이 씁니다. 모니터는 보통 엣지 방식이라고 그래갖고 이 LED 백라이트가 위에 하나 아니면 밑에 하나 있던가 아니면 좌우에 있던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TV는 이렇게 화면 자체가 넓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구현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다이렉트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이 LED 바를 이 가운데다 이렇게 바를 갖다가 4개나 6개나 뭐 이렇게 8개나 많이 넣어놨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보급형 직화 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고급형 직화 방식은 LED 이 바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게 꽉 차 있는 겁니다. 이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거의 요즘은 이제 보급형 직화 방식을 많이 쓰죠. 그죠?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LED가 있는데 이 LED 개수가 몇 개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바로 이 컨버터를 쓰는 겁니다. 컨버터를. 왜 그러냐면 LED가 10개 있는 거하고 LED가 100개 있는 거하고 여기에 공급되는 전류가 그죠? 얘는 만약에 60V를 가해준다면 얘는 200V를 가해줘야 될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12V를 받아서 공급해주면 이 켜지겠습니까? 안 켜지다 보니까 DC를 승합을 해야 되겠다. 승합을 하는 방법이 뭡니까? SMP에서 12V밖에 안 나온단 말이죠. 12V를 컨버터가 받아서 그죠? PWM과 FET하고 공조해서 스위칭을 해서 전압을 AC로 뻥튀기를 해가지고 그죠? AC를 60V나 200V를 만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AC를 그럼 이걸 갖다가 공급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LED에다가. 그러니까 뭡니까? 쇼트키 다이오드와 LCPT를 통해서 다시 DC를 만들어서 뭡니까? 60V를 공급해주고 200V를 공급해주더라. 그래서 얘를 DC-DC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그죠? 그래서 DC를 DC로 변화해주는 장치를 우리가 컨버터 내지는 드라이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게 바로 그 LED에 쓰는 컨버터예요. 그럼 인버터 컨버터하고 만약에 뭐 다른 나라 세상으로 취급하면 안 되겠죠. 왜? 요 인버터에서 이 트랜스만 제거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컨버터란 얘기죠. 단 소자가 좀 약간 틀리겠죠. 왜냐면 얘는 보통 뭐 콘덴서는 보통 25V짜리 이런 걸 쓰는데 얘는 이제 하다 보니까 콘덴서는 뭐 100V용을 쓰고 있고 내압이죠. 내압. 콘덴서 걸어줄 수 있는 최대 전압을 얘기하는 거죠. 내압이라는 것은. 그게 틀리고 FET도 보통 100V용을 쓰는 거고 그죠? VDS 값이죠. VDS 값. VDS. 소스와 드레인 간 전압을 보통 100V짜리 이상을 씁니다. 그런 소자가 좀 약간 내압이 높은 거지 이 구조는 트랜스만 빼면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인버터와 컨버터의 차이점은 여러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인버터 컨버터의 동작 원리와 회로 해석을 좀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수리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백라이트는 뭐 CCFL하고 LED가 있다 그랬죠. CCFL을 보통 보면 냉응극성광 보통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보통 근데 뭐 편하게 형광등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집안에 형광등 많이 있죠. 요즘은 LED로 많이 바뀌었지만 그죠? 그런 이제 그 CCFL과 LED인데 얘 고장 원인이 뭔가 그죠? 우리 TV나 모니터 쪽에서 백라이트가 위주로 고장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 고장 원인인가 종류와 고장 원인을 좀 알아보고요. 모니터의 주요 고장 소자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고장 소자는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널 데이터 시트를 보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패널이 왜 뭐냐면 초보자들은 보통 패널에 VC 전압 패널을 기동시키기 위해서 VC 전압이 보통 5V가 들어가는데요. 어떤 건 12V가 들어가는 거 있어요. 그죠? 12V가 자 5V가 들어가는 패널에다 모르고 12V를 인가를 해버렸어요. LVDS 케이블을. 그때 뭡니까? 안에 소자가 타버리겠죠. 그래서 모르시는 분은 데이터 시트를 많이 봐야 돼요. 자,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LVDS 케이블이 보통 우측에 있는 좌측부터 우측으로 1번 핀부터 30번 케이블을 많이 쓰는데, 보통 이제 LVDS 케이블은, 보통 30핀을 많이 씁니다. 30핀 케이블을. 근데 보통 보면 이제 우측에 있는 28, 29, 30번이 VCC, 그죠? 패널에 VC 전압을 공급해주는 단자인데, 그것이 반대로 된 1번, 2번, 3번이 VC로 되어 있는 패널들도 있어요. 그래서 잘못 꼽았을 때는 그죠? 거꾸로 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꾸로 꼽으면 소자가 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패널 데이터 시트 보는 법 분석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고장 수리가 들어오면 이 지그들을 좀 여러분들이 자작해서 많이 만들어야 돼요. 자작해서
빨리 고장 요소를 빨리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패널 불량인지 아니면 백라이트 불량인지 아니면 SMPS 불량인지 에이드보드 파트인지를 빨리 구분해야 작업 공수를 줄일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뭡니까? 헛다리 긁는단 말이죠. 엄청난 많은 시간이 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열받으니까 한 4주에 뵙겠습니다. 한 달 후에 뵙겠습니다 하고 넣어놓고 고객한테는 한 달 정도 걸리겠는데요. 고객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그들은 좀 많이 저도 만드는 편인데 무슨 뭐 누가 뭐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불편해서 만드는 거죠. 내가 불편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 뻥방지 지그 같은 것도 만들고 요즘 뭐 많이 만들더만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고장 요소를 우리가 유형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테스트 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패널 테스터 지기라는 게 있고 여러분들 아까 뭐 CCFL하고 LED 백라이트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걔 분량을 테스트할 수 있는 지그, LED 백라이트 테스트 할 수 있는 지그가 좀 필요하고요. 또 하나 이제 뭐냐면 ISP 지그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파워 버튼을 눌렀는데 모니터에 아무 반응이 없어. 그죠? 그 뜯어보니까 SMP에서 저대로 5V 10V 제대로 공급돼. AD 보드도 유관 검사하고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아. 뭐 불량이겠어요? 전자 회로를 컨트롤하는 MCU 쪽에 펌웨어가 손상됐다. 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펌웨어라 그러면 자꾸 이상 뭐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줄 모르겠는데 우리 데스크탑을 생각해 보세요. 데스크탑 SSD나 그다음에 하드에 뭐가 저장이 돼 있죠? 운영체제 윈도우 7이라든가 윈도우 10이 저장이 돼 있죠. 걔가 손상이 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다가 작업 브루스크린이 생기든가 아니면 오류가 난다든가 그러잖아요. 그때는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에이 포맷 해버려. 그리고 싹 지우고 포맷을 하죠. 그랬을 때는 뭡니까? 이제 우리가 오류 없이 브루스크린 없이 쓸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자회로 컨트롤 펌웨어가 손상이 되면 전자회로 컨트롤이 안 돼요. 버튼이 눌러져도 뭐 화면이 이상하게 나온다든가 아니면 백라이트가 안 켜진다든가 아니면 패널 전압 게이트 그죠? 5V 보면 게이트가 온 안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때는 뭡니까? ISP 지그를 딱 그 모니터 RGB 연결해 놓고 그 갖고 있는 모델에 대한 펌웨어를 딱 다시 업데이트 시켰을 때 온오프 버튼이 딱 눌러지면서 화면이 구현이 되더라. 그죠? 아, 이것은 바로 MCU 안에 들어있는 펌웨어 불량이 있었구나. 이렇게 고장 요소를 빨리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지그를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론 뭐 고수들 그죠? 아, 이거를 뭐 한 몇십 년 한 사람들은 뭐 달인이라고 보통 얘기죠. 그런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쉽게 수리할 수 있겠지만은 연장이 많은 사람과 연장이 적은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연장이 많은 사람은 수리도 빨리 해낼 수가 있어요. 고장 요소 발견하기 좋다는 얘기죠. 그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테스트 치그를 우리가 가지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리 입문자나 아니면 무슨 뭐 이거를 좀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니터다 그러면은 모니터 잘 되는 거 있죠. 모니터 고장난 거 말고 잘 되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 계속 전압도 찍어보고 측정도 해보고 회로들을 갖고 따라가면서 이게 어디서 어디 동작이 되는 건가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계속 그 측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나름대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상형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측정용 지그를 갖다가 보통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좋죠. 근데 보통 모니터라 이런 것들은 이 크기가 크잖아요. 그걸 가지고 보통 이렇게 하려 그러면은 잘못하다 쇼트도 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품을 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크릴판에 제작을 해서 조그맣게 좀 소형으로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전원을 인가해서 전압도 찍어보고 그 다음에 회로를 따라가서 이 소자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아 어디하고 연결되는구나 이런 회로 해석도 한번 해보고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데이터 측정용 모니터 테스트 스터디 지그를 갖다가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니터는 우리가 두 가지 타입 있죠. 220V가 바로 들어가는 220V 립스보드 타입이 있고요. 또 아답터 그죠? 12V 아답터나 19V 아답터를 통해서 모니터에 인가하는 그런 전원 방식이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런 두 개의 타입의 지그를 만들고요. 뭐 TV는 나중에 이제 알아볼 거지만 TV SMPS는 우리 모니터 SMPS 약간 틀려요. PFC하고 RC 회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개 회로가 부과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그 동작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TV 같은 거 버려진 거 있어요. 아니면 이제 인터넷에 보면 TV SMPS를 별도로 된 걸 많이 팝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을 하나 만드세요. 신호를 넣었을 때 스탠바이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게 넣었을 때는 PFRC, RC가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그런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 측정형 지그를 스타디 지그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그 공부를 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승리자예요. 그죠? 승리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만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스타디를 해달라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알아볼게요. 자, 모니터 내부의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내부 구조 보면 별거 없어요, 사실은. 요즘 나오는 것도 더 간단하죠. 자꾸 요즘 추세는 뭐냐면 자꾸 통합합니다. 통합화가 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많았는데 왜 이렇게 요즘은 허접하지? 그 어떤 사람은 모니터 뜯어보고 자기가 뜯어봤대. 아니 이렇게 된 걸 이렇게 비싸게 팝니까? 그러더라고.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아니 뭐 딸랑 하나 들어가 있던데요. 그게 딸랑 하나 들어있는 게 아니라 요즘은 그 회로 설계 기술이라든가 전자소자 그 발전 기술들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하나의 집적화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드가 두 개에서 하나로 줄어드는 거죠. 그것은 원가 절감보다는 지금 현재 전자 그 발전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시대 흐름이 그렇게 된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내부 모니터 구조를 보면 보통 뭐 이렇게 돼 있죠. 자, 립스보드가 있어요. 립스보드는 뭐냐면 자, 우리가 AD보드에 공급해주기 위한 12V, 그죠? 그 다음에 이 인버터, 안 내지는 컨버터를 동작시켜주기 위한 12V를 공급해주기 위한 뭡니까? 파워 서플라이 부분이 여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버터라는 부분이 있어요. 인버터 내지는 컨버터가 붙어 있는 거죠. 인버터는 뭐라고 그랬죠? DC를 AC로 바꿔주는 거죠. 왜? CCFL, 형광등 방식의 CCFL 켜주기 위해서는 인버터라는 게 필요해요. 여기서 SMP에서 12V를 받는 거죠. 그래서 켜주기 위한 인버터가 필요하고, 만약에 LED 모니터다. 그럼 뭡니까? 여기 컨버터가 달려있겠죠. 여기 트랜스가 없겠죠. 트랜스가 12V를 받아서, 그죠? 스위칭을 통해서 승합을 해서 LC 필터를 통해서 바로 얘가 이 LED 개수에 따른 그 전류를 공급해 주겠죠. 그게 이제 립스보드라고 보면 돼요. LED 모니터도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 다음 AD 보드가 따로 있죠. 자,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서 받은 영상 신호를, 그죠? AD 보드에서 받아서 다시 패널이 필요한 정보를 가공해서 T콘에 넘겨주게 되면 패널에서는 이걸 가지고, 그죠? 여기 이제 그 LDR 칩, 영상 그 칩에다가 신호를 공급해서 우리가 이 화면이 켜지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 있는 보드가 이 OSD 보드예요. 이 OSD 보드는 뭐냐면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AD 보드 쪽으로 트리거 신호가 올라가서 여기 이제 MCU 안에 있는 폼웨어를 동작시켜서 바로 이제 뭐 야 그 인버터 쪽에 온오프 시그널 줘라, 패널 쪽에 게이트 신호를 줘라,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VCC가 공급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리스보드 방식이 아닌 것은 여기 인버터만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SMPS는 뭡니까? 이 부분이 떨어져 나가서 여기서 아답터로 구현이 되는 거예요. 아답터로, 그죠? 여기 아답터가 하나 딱 있겠죠. 이렇게 12V 아답터는 이 아답터 여기 꽂히겠죠. AD보드에, 그죠? AD보드 꽂히면 요걸 가지고 이제 스위칭 에러를 통해서 12V는 막바로 여기 인버터 부분에 하나 주고 내부의 스위칭 에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전압 강화를 통해서, 그죠? 스위칭을 해서 LDO 레귤레이터 줘서 이제 최종 부하가 필요한 전기를 주겠죠. 이렇게 틀린 거예요. 요 SMPS 요 부분을, 그죠? 아답터 방식 없어지고 요 아답터로다가 이렇게 전원을 공급해 주는 방식으로 갔다.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 각종 PCB를 우리가 연결해 주기 위해서 이 하네스로 이루어져 있죠. 이 케이블 뭉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보면 OSD 케이블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인버터, 컨버터를 연결해주는 케이블이 따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립스보드와 AD보드 연결해주는 케이블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D보드하고 패널하고 연결해주시면 이제 LVDS 케이블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케이블을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뭐 이제 스피커가 여기 별도로 내장이 있다면 이제 스피커가 여기서 이제 AD보드에서, 그죠? 여기 사운드 칩이 있겠죠. 스피커가 여기 양쪽에 연결되겠죠. 이런 식으로 내부는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모니터를 안 뜯어본 사람은 한번 뜯어보세요. 그래야지 이렇게 생겼구나, 구조가 이렇게 생겼구나, 여러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백물이 불여일견이라는 얘기도 있죠. 그죠? 한번 우리가 보는 게 좋아요. 그죠? 이게 한번 여러분 뜯어서 한번 이렇게 내용을 보십시오.
자, 그리고 옆에 보면 요 인버터 케이블을 CCFL 커넥터를 통해서 이쪽으로 양쪽에 보통 상하에 있죠. 상하에 이 백라이트 백라이트 방식 CCFL은 형광등이 양쪽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LED면 LED가 양쪽에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케이블 연결되는 겁니다. 자, 한번 모니터를 한번 여러분들이 기회가 난다면 뭐 고장난 것도 좋고요. 한번 뜯어봐서 구조를 눈에 익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모니터에 뜯어서 뚜껑을 열어보면 보통 이렇게 돼 있죠. 보드가 보통 이렇게 석장 있죠. 눈에 안 보이게. 여기 이제 립스 보드가 있죠. 립스 보드는 뭐라고 얘기했죠? LCD 인버터 파워 서플라이, 즉 인버터까지 포함된 SMPS 플러스 인버터다. 또 내지는 SMPS 플러스 컨버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SMPS 쪽이고요. 여기가 이제 CCFL이나 아니면 LED 광원을 켜주기 위한 인버터 컨버터가 여기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SMPS에서 5V하고 5V는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12V는 이쪽을 통해서 이쪽에 공급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작동이 되는 거고, 요 밑에 이제 뭡니까? OSC 보드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MCU가 있는데 요 안에 있는 펌웨어를 컨트롤 해가지고, 그죠? 요 신호가 들어가면 OSC 보드 쪽에 신호를 주게 되면 여기 이제 OSC 보드에서 컨트롤 되는 거죠. 전자열을 컨트롤하는 OSC 보드가 여기 달려 있는 겁니다. 여기 달려 있거나 앞에 달려 있거나. 그 다음에 뭡니까? 각종 케이블 연결되겠죠. 전기라든가 신호를 주기 위해서 이 케이블 연결되어 있고요. 요게 이제 영상 신호를 이제 패널 쪽에 주기 위해서 여기 들어가 있는데, 요 카바를 열게 되면 이제 패널 보드가 드러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뜯어오면 실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제 LED 모니터 같은 경우는요, 여기 통합을 해서 여기 AD 보드가 다 붙어 한 장만 딱 들어있는 경우도 많아요. 당황하지 마시고 전자 소자 발달이라든가 어떤 그 집적화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자꾸 적어지고 통합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립스보드 방식, 즉 220V가 바로 들어가서 220V를 여기다 인가하는 방식을 우리가 립스보드 방식이라고 그런다. 전원 구성 방식이. 자, 그러면 아답터 방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 SMPS라는 부분이 없어. 그러니까 아답터가 SMPS가 바깥에 독립적으로 아답터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220V를 여기다 인가한단 말이죠. 여기다 인가하게 되면 이쪽으로 이제 12V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메인 전원부라고 보통 이렇게 메인 전원부가 있죠. 12V를 받아서 내부의 스위칭을 통해서 2번 단자로 5V가 나오면 이 스위칭에서 나온 전기는 뭡니까? AC도 DC도 아닌 맥류라고요. 그럼 여기 쇼트키 다이오드와 LC 필터를 통해서 최종 부하가 필요하는, 그죠? 필요하는 레귤레이터가 들어가서 스케일러라든가 뭐 MCU라든가 EP롬이라든가 그런 이런 부분들의 사운드 칩이라든가 이런 전기를 공급하여 주게 된다. 12V 한 단자는 어디 들어가냐? 얘를 통해서 바로 이쪽에 인버터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인버터를 구동시키는 그 전기가 돼 있고, OS 보드는 똑같이 돼 있죠. 단지 여기서 아까 립스 보드 방식 220V 인가하는 방식하고 차이는 뭡니까? SMPS라는 부분이, SMPS가 그죠? 이게 뭡니까? 아답터로다가 바깥으로 빠져 있다. 그죠? 그래서 현재도 지금 두 가지 방식을 쓰고 있죠. 지금 여러분 모니터 사면 그냥 220V 케이블이 하나가 있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아답터가 하나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우스갯소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저가와 고가의 모니터의 구분 방식은 뭐냐? 자, 220V로 바로 들어가는 것은 좀 약간 가격이 있는 고가 모니터, 아답터로 들어가는 저가 모니터 얘기를 하죠. 근데 일리가 있어요. 왜냐면 아답터보다는 립스보드 단가 비쌀 거 아닙니까? 그죠? 회로 구성도 좀 어렵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뭐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자, 아답터 전원 구성 방식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LCD 모니터와 LED 모니터 차이점이 뭐냐? 자꾸 다른 나라 세계로 여러분들 인식하지 말라 그랬죠. 자, 립스보드 방식 LCD 모니터는 뭐냐면 LCD 모니터의 그 인버터 방식을 쓰는데, 자, 립스보드 방식의 LCD 모니터는 뭐냐면, 자, 여기가 SMPS 파트예요. 그죠? 파워 서플라이 부분이라고. 자, 여기를 통해서 스위칭해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최종 정류를 한다 그랬죠. AD 보드에서 필요한 게 커넥터를 타고 AD 보드로 5V가 넘어가는 거고, 12V는 어디로 들어가요? 막바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항상 이 전기 입력과 출력은 반드시 콘덴서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노이즈 1차 제거는 노이즈 제거,
2차 목적은 뭐냐? 전원의 안정화를 위해서 요 12V가 이 튜닝 콘덴서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는 이걸 타고 FET 쪽으로 가해주고 각종 그 소자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게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여기로. 근데 왜 이게 두 개가 있냐? CCFL이 두 개잖아요. 상하이 두 개. 그러니까 요거는 상의 역할, 요건 하의 역할이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인버터 구동을 위한 12V가 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립스보드 LCD 방식은 바로 이렇게 여기 이제 광원 자체가 CCFL을 쓰다 보니까 뭡니까? 교류를 가해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12V만 넘어오잖아요. DC란 말이에요. 직류야, 직류.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해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그런 생각을 했죠. 해다 보니까 야, 직류를 어떻게 교류를 바꾸지? 아, 그러면 스위칭을 하면 되겠다. 전원을 갖다 껐다 하니까 이게 교류로 변하더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뒤에 이제 회로가 있는데 요 뒤에 이제 뭡니까? FET라는 놈이 하나가 있고요. 그죠? FET가 하나 있고 여기 PWM이라는 놈이 하나가 있어요. 얘가 두 개가 공조해서 DC를 얘가 AC로 만들어내는 하나의 스위칭 소자로 되는 거죠. 얘가 이제 AC가 되면 교류로 됐잖아요. 그러면은 형광등은 최소 15,000V를 올려줘야 되는데 스위칭해야지 15,000V를 올려주려다 보니까 얘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야, 변압기를 이용하자. 변압기는 뭡니까? 승합과 강압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트랜스라고 그런다. 그죠? 이걸 뭐 고주파 트랜스, 인버터 트랜스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이제 1차 측이란 말이죠. 여기가 1차예요. 여기가 1차란 말이죠. 1차는 권선이 조금 감겨져 있어요. 여기가 2차입니다. 그죠? 여기도 2차예요. 2차라고 여기가. 그죠? 그러면 AC로 여기서 만들어줬으니까 스위칭해서. 그죠? 여기다가 변화, 트랜스는 뭐예요? 트랜스 원리는 전기전자 기초과정에서 얘기 드렸지만 항상 변화하는 전기를 줘야지 유도 기전력이 발생되는 상호 인덕턴스의 원리를 가지고 있더라. 여기다가 1차 코일에다가 변화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변화하는 전기를 준 거죠. 그랬더니 2차 측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되는데 감은 건선배에 따라서 고압이 발생되더라. 그 고압을 뭡니까? 교류죠, 교류. 걔를 이제 CCFL에 공급해주는 방식을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인버터 구성 방식은 인버터 구동을 위해서 DC를 입력받아 발진 스위칭 회로를 통해서 AC로 변환한다 그랬죠. AC를 변환하다 보니까 또 뻥튀기를 하려다 보니까 트랜스, 그죠? 변압기를 통해서 승합해서 CCFL을 구동시키는 방식이 바로 이제 그 립스보드에 들어가는 CCFL 방식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 LCD 모니터의 그 립스보드의 구성 요소를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 트랜스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인버터라고 그러죠. DC를 AC로 바꿔주는 장치가 여기 하나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LED 모니터의 그 립스보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보면 똑같아요. 그죠? 이 전원부는 똑같단 말이죠. 지금 이 부분이 220V가 인가돼서, 그죠? 요런 단계를 거쳐서 여기 2차단에서 5V, 12V가 나오는데 요 부분이 뭐냐면은 아까 인버터라고 그랬죠. 요 부분이 이제 컨버터 내지는 컨버터라는 용어도 쓰고 드라이버라는 얘기도 써요. 이 컨버터에서 이제 뭡니까? 그 전류 LED 개수에 따라서 여기서 이런 소자가 이제 그걸 감안하겠죠. 이 설계한 사람들이 60V를 공급해주는 LED바가 60V를 공급해주는 용량이다. 뭐 100V를 공급해주는 용량이다. 30V를 공급해주는 용량이다. 그 회로를 구성했겠죠. 그래서 이 여기 SMPS 2차단에서 그죠? 12V를 어디로 들어가냐? 바로 이 콘덴서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FET하고 전압 강화기를 통해서 PWM VCC로 공급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뭡니까? 어떤 이 구동을 하기 위해서 AD 보드로부터 온오프 시그널이 들어오면 이 PWM의 이네이블 단자로 들어가야 이 PWM이 기동을 하는 거예요. 펄스 발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온오프 신호를 어디 주냐? 여기 지금 FET에 12V가 대기하고 있어요. 드레인에. 그 온오프 신호를 게이트에 줌으로써 스위칭을 함으로써 뭡니까? 그죠? 여기 있는 이제 얘와 얘가 공조해서 이 DC를, 그죠? 12V DC를 뭐 LED 개수에 60V다 그러면 AC 60V 여기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스위칭 하다 보니까 12V DC가 AC 60V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죠? 60V로 바뀌었어요. DC가, 그죠? 어떻게 변했습니까? AC, 예를 들어 AC 60V라고 가정합시다. 바뀌었어요. 그럼 AC를 갖다가 LED에 공급은 못 해주잖아요.
LED는 전자 소자라고 그랬죠.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기 때문에 직류를 가해준다. 그래서 뭡니까 여기서 나온 신호를 갖다가 쇼트키 다이오드와 그죠? 코일과 이 콘덴서를 통해서 그죠? 어떻게 공급해줘요? LED로 여기 공급해주는 거죠. 이렇게 공급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컨버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DC를 DC로 만들어주는 걸 컨버터라고 그런다. 뭐 드라이버 얘기라는 걸 써요. 근데 뭐 컨버터 보드다 이런 얘기 많이 쓰죠. 그래서 이렇게 트랜스가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트랜스가. 왜냐면 LED는 교류를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 직류를 공급해 주다 보니까 트랜스가 없어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LCD 모니터에 비해서 LED 모니터가 그 백라이트를 구동시켜 주는 좀 회로가 좀 간단해졌다. 단 틀린 게 뭐냐면 이 높은 직류 전압을 만들어 주다 보니까 이 FET도 뭡니까? VDS 값, 소스와 드레인 간 전압이 좀 높은 거. 그죠? 이 콘덴서는 높은 용량의 이런 걸 소자를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른 내용은 인버터하고 같아요. 트랜스만 없다 보니까 같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자꾸 다르게 생각해서 복잡하게 생각한다면 이건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컨버터라는 것은 뭐냐면 DC 입력을 받아 발진 스위칭 회로를 통해서 AC로 승합을 한 다음에 그죠? 다이오드와 LC 필터를 통해서 다시 뭐냐면 정류를 해서 이 직류를 어디 공급해 주냐? LED 쪽에다 공급을 해 주더라. 이게 바로 뭐냐면 리스보드 방식의 LED 모니터입니다. SMP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모양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 그 CCFL 방식의 LCD 모니터 SMPS를 한번 좀 실제 모양을 볼게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보면은 220V가 인가되면 여기 라인 필터를 통해서 1차 정류를 통해서 2차 스위칭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이쪽에 최종 부하가 필요로 하는 그죠? 말단 2차 단이죠. 그죠? 이게 뭐 2차 정류를 여기서 한단 말이죠. 그죠? 뒤에 이렇게 보면 그죠? 정류를 할 때 보면 여기 그 쇼트키 다이오드라는 게 여기 붙어 있죠. 요게 왜냐면 스위칭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DC가 AC화 되다 보니까 다시 여기서 직류를 만들려다 보니까 이 쇼트키 다이오드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 정류를 한 다음에 LC 필터 그죠? 콘덴서와 코일을 인덕터를 통해서 이제 5V와 12V를 만들어 주는 거죠. 1차 정류는 어떻게 하냐? 이 대전압 콘덴서에 DC 310V가 일단은 충전이 됩니다. 그죠? 그럼 이 충전을 한 거 가지고 여기가 스위칭 회로인데 스위칭 회로예요. 스위칭 회로는 뭡니까? 그죠? 여기 보면 요거는 이제 FET하고 PWM 통합된 이제 파워 스위치라고 하는 건데 다리가 7발 나와 있어요. 얘가 이제 같이 통합해서 되는 거예요. 여기서 펄스 발진과 스위칭을 함으로써 뭡니까? DC를 AC화 해가지고 트랜스 여기가 1차 측이에요. 2차 측. 여기서 보면 자 220V와 가까운 이 부분이 1차 측이란 말이죠. 여기다 넘겨주면은 트랜스는 뭡니까? 변하는 전류를 줬을 때 2차 측에 유도 기절이 발생되는 원리를 갖고 있더라. 그래서 감은 2차 측의 건선비에 따라서 5V형을 뽑고 탭을 12V를 뽑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스위칭해서 AC로 넘겨주는 거죠. 여기가 이제 뭐냐면 4번째 단계인 이 2차 정류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뭐냐면 SMP에서 파워 서플라이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자, 여기서 만든 이제 최종 2차 측에 2차 정류 쪽에서 보면 자, 5V는 이제 여기 커넥터를 통해서 AD 보드로 넘어가고요. 12V는 뭡니까? 12V는 립스보드 쪽이잖아요, 이게. 그죠? CCFL 방식의 백라이트가 형광등을 켜주기 위해서 DC 12V를 형광등으로 공급해 주려다 보니까 여기 이제 이런 인버터라는 부분이 이 부분이 인버터예요, 인버터. 이 부분이 인버터 부분에다가 DC를 공급해 주니까 DC를 공급해 줘 가지고 AC를 만들어 주려다 보니까 도대체 뭘 써야 되냐? DC를 갖다가 다시 AC로 변해 주는 장치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12V를 받아서 그죠? 요 뒤에 보면 이 FET하고 PWM이라는 게 있어요. 얘가 펄스 발전을 해서 게이트에다 신호를 넘겨주니까 온오프 스위칭 껐다 켰다 전자적인 속도로 그런 스위칭을 하다 보니까 DC가 AC화로 변하더라. 그래서 여기 지금 트랜스잖아요. 여기가 1차 측이 여기가 2차 측입니다. 1차 측에다 걸어주다 보니까 변하는 전류 1차 측에 걸어주다 보니까 트랜스는 상호 인덕턴스에서 유도기 전력이 발생되는 원리를 이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차 측에 감은 건선비에 따라서 유도기 전력이 발생되더라. 그래서 여기서 다시 AC를 승합해서 여기서 CCFL을 만들어주는 거죠. 전압을 공급해주는 거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실물을 놓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립스보드, 모니터 쓰게 쪽에 쓰는 립스보드는 오토 방식이라고 했죠. 자, 220V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자, 이게 220V 전원이에요. 인가를 하게 되면, 막바로 뭡니까? 지금 여기 제가 그 볼트매트를 달았는데, 자, AD 보드가 필요한 5V하고, 인버터나 드라이버 보드가 필요한 12V를 생산해내는 거죠. 일을 안 해드려도 생산해내죠. 그죠? 지금 이 상태는 뭡니까? 무부하 상태죠. AD 보드나 패널 보드나 뭐 OS 연결 안 된 상태지만 뭐 12V, 5V는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런 오토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모니터는 전력을 많이 낭비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오토 방식으로 구현한 것 같습니다. 간혹 제품 중에 스탠바이 형식을 취한 것도 있긴 있어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드물죠. 그죠? 왜? 원가가 올라가서 그런지 몰라도 부품이 추가가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됩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파워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죠? 누르게 되면 이제 이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냐? 그죠? 이 신호가 파워 신호가 이제 이 인버터하고 패널 보드 쪽에 인버터 쪽에 12V 패널 인버터 쪽에 온오프 신호, 패널 쪽에 5V VCC를 공급하기 위한 스위칭 신호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온 했을 때. 그죠? 온 시그널이 켜졌죠. 여기 강제 시그널이 스위치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끄면 이제 뭡니까? 인버터하고 그 VCC 패널 쪽에 5V가 전원이 끊기겠죠. 그죠? 그건 누가 해준다? 그 MC1에 들어가는 폼웨어가 해준다. 이제 우리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죠? 그 신호가 어디 들어간다? MC 안에 폼웨어로 들어가서 폼웨어 연산해서, 야, 저 인버터 쪽에 그 PWM 중지시켜. VCC 전압 그 패널로 들어가는 거, 그 게이트 신호 오프시켜. 그래가지고 차단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뭡니까? 계속 5V, 10V 계속 살아있는 거죠.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립스보드다 이거죠. 다만 뭐냐, 요 부분에서 이제 트랜스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제 뭐 LED 백라이트를 구동시킬 거냐, CCF를 구동시킬 거냐만 틀려진 거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뭡니까? LED 쪽을 한번 봅시다. LED 쪽. 똑같아요. 그죠? 똑같은데 단지 여기서 틀려진 게 뭐냐면, 그죠? 얘는 CCF를 구동하는 게 아니죠. LED를 구동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전원부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제 5V, 12V가 나와서 5V는 AD 보드 넘어가고 12V는 뭡니까? 요 부분이 지금 말한 인버터가 있던 자리에 컨버터입니다. 그죠? 왜? 얘는 12V를 받아서, 그죠? PWM과 FAT를 공조해서 다시 DC를 AC로 만들고, 다시 AC를 뭡니까? 요 쇼트키 다이오드와 코일과 콘덴서를 통해서 바로 이쪽에 LED가 요구하는, 그죠? LED가 원하는, 그 제품이 원하는 그 볼트와 암페어 전류를 얘가 여기서 생산해서 주더라. 그러니까 트랜스가 없는 거죠. 컨버터는 뭐라 그랬습니까? DC를 DC로 만드는 거는 그 컨버터라고 한다. 그러니까 트랜스가 이 부분만 없어진 겁니다. 아까 걔하고 틀린 점은 비교를 해보면, 틀린 점은 트랜스만 없는 거예요. 이게 실제품을 보면 트랜스만 없는 겁니다. 자, 얘는 여기 뭡니까? 이거 립스보드 쪽은, 그죠? 여기 트랜스가 있죠. 그죠? 트랜스가, 그죠? 얘는 뭡니까? 이쪽에, 그죠? 이쪽에 트랜스가 없잖아요. 그것만 틀려진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은 쉬울 거고,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울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실물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번 드렸고요. 자, 그래서 뭐 LCD 모니터와 LED 모니터가 무슨 뭐 다른 나라 세상의 제품이 아니다. 같다. 단지 AC를 갖다가 구동해서 전원을 공급해서 백라이트를 켜줄 거냐, DC를 다시 DC로 승합을 해가지고 LED 바를 켜줄 거냐, 그것만 틀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여러분들이 좀 편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 실질로 크게 한번 확대해서 볼게요. 보면 이거 지금 이거 뭡니까? CCF 형광등이에요. 얘는 뭡니까? 교류를 이용하는 거라고 그랬죠. 여기다 직류를 가해주면 얘 켜지겠습니까? 안 켜져요. 형광등 교류를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다가 어떻게 하냐, 12V를 립스 SMPS에 받아가지고, 그죠? LC, 여기 보면 PWM과 FAT를 통해서 다시 DC를 AC로 만들어줘서 AC를 뻥튀기를 하려다 보니까 얘가 초기에는 15,000V가 공급돼요. 해주려다 보니까 뭡니까? 변압기 써야 돼. 트랜스. 이걸 인버터 트랜스, 고주파 트랜스라고 그러죠. 여기 보면 한쪽에는 코일이 쩡쩡하게 있고, 여기 2차 측입니다. 이 CCFL 커넥터와 가까운 쪽이 2차 측이에요. 1차 측에다가
요걸 걸어주다 보니까, 그죠? 여기서 이제 PWM과 FET를 통해서 직류를 교류하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류잖아요. 이걸 다시 얘가 원하는 높은 교류 전압으로 승합하려다 보니까 이 트랜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변하는 전류를 1차 측에 걸어주니까 트랜스 상호 인덕턴스 2차 측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된다는 얘기죠. 이 유도 기전력은 권선비에 따라서 전압을 내릴 수도 있고 승합할 수도 있고 강압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트랜스 원리 아닙니까? 우리 옛날에 가정에서 도란스 많이 썼죠. 트랜스라는 얘기를 일본 용어로 도란스라는 얘기 쓰는데, 그죠? 110V 쓰는 데서 220V 쓰려면 뭡니까? 승합형 트랜스를 썼어야 될 거고, 그죠? 220V에서 110V를 써야 되는 전자제품이다 그러면 뭡니까? 강압형 트랜스를 썼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를 승합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넘겨주게 되면 이 커넥터를 통해서 이쪽에 CCFL에 형광등에 고압 방전을 해서 켜주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인버터예요. 이게 LCD 모니터, LCD 모니터에 백라이트를 켜주기 위한 SMPS와, 그죠? CCFL이라는 얘기죠. 자, LED는 뭐냐? 이게 트랜스가 반드시 없죠. 12V를 받아서 LED 개수에 따라서 전류량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 PWM과 FET를 이 전류량에 맞는 소자를 써가지고 DC를 12V를 받아서 스위칭을 해서 여기에 맞는, LED에 맞는 전압과 전류를 얘가 변화를 해서 했는데 걔가 AC란 말이죠. AC를 공급해 줬을 때 안 켜지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쇼트키 다이오드와 LC 필터를 통해서 2차 정류를 해서 승합된 교류를 다시 직류로 바꿔서 승합된 직류를 LED 바에다 공급해 줌으로써 LED 백라이트가 켜지게 된다. 그래서 이걸 컨버터라고 그런다. DC를 DC로 만들어주는 것을 컨버터라고 얘기한다 얘기죠. 그죠? 또 내지는 드라이버라고 그러는 드라이버 보드. 컨버터 보드가 나갔어요. 드라이버 보드가 나갔어요. 이런 것은 바로 뭐냐면 이쪽에 이 LED 바를 구동시켜 주기 위한 SMPS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이건 확실히 이해가 되겠죠? 딱 봐도. 그죠? 자, 인버터와 컨버터 종류는요, 다음 시간에 강좌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가 도움됐으면요, 구독, 클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강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